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수군의 한중일 TV의 우수군입니다. 오늘은요, 그 일본의 대표적인 현만론 사상가의 그 사상을, 그 생각을 직접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바로 이 사람인데요. 켄트 길버트라고 하는 미국인입니다. 일본에서 수십 년 동안 활약하고 있는 미국인으로서 아베 일파하고도 상당히 거리가 가깝습니다. 아베 일파는 이 사람을 많이 이용을 하고, 또 이 사람은 아베 일파에 기생해서 아베 일파가 필요한 말을 해주면서 일본 사회 극우에 방조를 하고 있는,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이 책을 중심으로 한번 일본 혐한 사상가들은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일본 사람들을 세뇌 교육시키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켄트 길버트라는 이 사람인데요. 1952년 미국 아이다호 출신입니다. 1971년에 몰몬교 선교사로 일본에 처음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가서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1980년부터 법률 컨설턴트로서 일본 도쿄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어떤 사회입니까? 미국을 엄청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정말 숭상하다시피 동경하는 나라가 일본이죠. 게다가 미국인이면서 이 사람은 백인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변호사 자격도 갖고 있으니 일본 사회에서는 정말 엘리트 중에 초엘리트로 취급받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정말 이 사람은 일본에 가자마자 바로 여러 군데 텔레비전에 나오면서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됐었죠. 제가 일본 유학할 때도 이 사람은 빈번히 막 나왔는데, 그때보다는 점점 더 극우 사상을 갖게 된, 아무래도 자기의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조금 더 자극적인 얘기를 하면서 아베 일파에 협력하기 위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의 책의 표지는요, 보면은요, 추간과 무사보리 쯔즈케르, 중국과 한국이 탐닉하는, 마구마구 먹어대는 한니치토이유 나노 반일이라는 이름의 독만두,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이 탐닉하는 반일이라는 이름의 독만두라는 제목인데요. 여기 또 써있는 것이, 왜 한국과 중국은 한니치오 지분다치니 토때 모도코다 또 기즈카 나이노까, 왜 한국과 중국은 반일이라는 것이 자신들에게 맹독과도 같은 것을 왜 모르는가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 밑에 써 있는 것이요, 제가 잘 안 보여갖고, 이츠마데모 니혼고 택시 수르노까 나라바 와타시가 니혼고 弁護する, 언제까지 일본을 적대시할 것인가, 그렇다면 내가 일본을 변호하겠다 라는 취지의 책을 썼습니다. 참, 그 기본적인 내용 많은데 정말 허접합니다. 정말 제가 그 1년에 몇 번씩 일본에 가면은 서점에 들러갖고 이 혐한 코너에 가가지고 책을 사는데, 이것도 제가 이제 작년에 사온 책이거든요. 쭉 읽어보면서 허접해가지고, 너무 허접해서 볼 필요도 없었는데, 이 사람이 요즘 또 일본 사회에서 많이 뜨지 않습니까? 일본 극우의 사상에 그 변호를 하다시피 하면서 아베 정권을 다른 사람도 아닌 국제적인 저명인사, 미국의 변호사, 엘리트가 아베 사상, 아베의 일파의 생각과 일치하다, 그것을 지지한다라는, 따라서 우리 아베 일파가 생각하는 우리 생각은 틀린 게 아니다 라는 식으로 이 사람은 서로 쿵짝쿵짝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책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 몇 개만 한번 보도록 할까요? 먼저 일본의 헌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본의 평화 헌법이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평화를 강조한 헌법이다라는, 일본인들이 이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평화 헌법을 미국이 벌로서 부과한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의 손발을 묶기 위해서 그 평화 헌법으로서 군대를 못 갖게 하고 꼼짝 못하게 한 것인데, 이 평화 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은 일본은 영원히 2차 대전 이후 그 시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빨리 헌법 개정을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일본 사회에 계속 얘기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일본인들은 그렇구나, 맞구나, 저런 엘리트가, 미국의 변호사인 저런 엘리트가 이렇게 말하는데 틀리진 않겠지 라고 빨려 들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평화헌법의 주 목적은, 그 사람은 중국의 위협을 대처하기 위해서도 빨리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북한, 그 조그만 북한, 형편없는 북한은 무서워하면서 왜 중국을 무서워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일본인들은 제3자인 내 눈으로 보기에도 정말 이상하다. 평화헌법을 빨리 바꿔야 된다. 라고 계속 아베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일병합조약, 1910년의 한일병합조약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한일병합조약은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따라서 한반도 통치는 합법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계속 불법이라고 우기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법률가라면은 참 저는 법률가의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정말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법률가라면 양측의 입장을 소상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네? 한번 볼까요? 한일 병합조 합병조약이 최초부터 불법이었고 또 무효였다는 것은 세 가지 정도 이유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1905년의 을사오조약. 이거는 우리 황제의 승인이나 비준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의 통감이라든가 통감부에서 행한 모든 정책이라든가 조약도 효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두 번째, 이 한일병합조약은요, 우리 측이 자발적인 의사로 체결한 것이 아닌 것이죠. 일본 제국주의 군사 점령 하에서 강제와 강요에 의해서 체결된 것이죠. 이것은 계약의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약 효력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 1965년의 한일조약 제2조에서도 이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된 그날 혹은 그 이전에 체결된 모든 조약이나 협정은 무효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규정이 들어있습니다. 무효가 다시 한번 재확인된 것이거든요. 이와 같은 한국 측인 자료 같은 거 조금만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을 텐데 그 사람은 변호사이면서도 일본 측 차례만 바라보고 일본인들에게 이것이 맞다 이것이 맞다, 일본인들 와 미국인이 백인이 변호사가 저렇게 말하니까 하면서 세뇌교육 당하는 것이죠. 참 어용이죠. 어용. 일본 정부 어용. 그렇게 양식을 팔고 살고 싶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 번째,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데 그런 사정을 모르고 이 책만 보고 안중근 의사를 파악하게 되는 일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현재 안중근 의사는 한국 정부가 이용하기 쉽도록 이미지를 조작한 결과인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경건한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을 때 그 당시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범죄,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다는 그 범죄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중근 의사는 당시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다라고 억측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안중근 의사는 반일의 사상가가 아닌 일본 황실을 숭상하던 사람이었다. 실제로 당시 대한제국의 황태자인 이근을 일본이 정성 들여서 일본으로 모시고 가서 정성 들여서 근대화 교육을 시켰다라는 것에 대해서 안중근 의사는 몹시 감사해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가 반일의 영웅으로 한국 정부에서 조작돼서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책을 보는 일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참 나쁜 인간이죠. 참, 지가 먹고 살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네 번째, 위안부에 대해서요. 어떻게 기술하고 있느냐. 위안부에 대해서는 한국에도 일본에도 있었던 팩트 그대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적다는 게 문제다 라고 하면서 지 나름대로 개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일본 정부도 위안부가 매춘 시설, 위안소라는 매춘 시설을 일본 정부가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한다고 하고 그것은 성병이라든가 혹은 군인들을 관리하게 하는 측면에서 최소한의 관여에 불과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강제 연행은 전혀 없었다라고 확실히 부정을 하고 있죠. 왜 없었냐? 당시 위안부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는 일본의 육군 대장의 1년 수입 이상의 수입을 보는 사람도 많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몰려들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이 팔아버렸다. 그런 사람들도 숫자가 충분히 많았기 때문에 굳이 강제 연행할 필요도 없었다. 그런데 한국이 거짓말하면서 억식 피우고 있다는 것이죠. 차.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히게 한다는 것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한국의 요구에 일본은 순수하게 사제병에 빠져, 한국이 사죄하라면 사죄한다라는 사제병에 빠져가지고
한국의 요구대로 사과하고 돈을 주고 무라마 담화도 하고 고노 담화도 하고 상황을 아주 이상하게 만들었다. 근데 다행히 아베 정부가 들어서면서 아베 수상이 강제연행은 없었다라고 역사적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용기 있게 이야기함으로써 자기는 그때부터 안도감이 느끼게 됐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새 여기저기 강연을 다니고 방송 나가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일본 아베 정부의 나팔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흔히 자기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다 끝난 개인 청구권을 한국이 계속해서 억측을 피우고 있다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론적인 근거를 법률적인 측면에서 얽히설키 만들고 있는데요. 다 그런 건 볼 필요도 없고 너무 억측이니까요. 정말 그 사람이 제대로 된 법률가라면요. 정부의 배상 청구권만 소멸되었다라는 것, 국민의 동의 없이 개인 청구권인 소멸될 수 없다라는 것이 근대법의 기본 원리라는 것, 그 정도쯤은 알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요. 근대법의 기본 원리에 의하면요. 정부의 배상권, 청구권만 소멸된 것이지 국민의 동의가 없는 개인 청구권은 소멸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조차도 저 사람은 모르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일부러 얘기를 안 하는지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 1991년과 94년에 일본 외무성 관리도 개인 청구권은 소멸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죠. 2007년에는 일본의 최고 재판소에서 그런 판결을 내렸고요. 그 다음에 2008년에는요. 일본 외무성의 비밀 해제된 내부 문건에서도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은 소멸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이미 발견이 됐습니다. 게다가 세 번째로 아베 일파는요. 한국이 국제법 위반했다 계속 그러면서 구체적인 얘기를 못하죠. 왜?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일본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 정도만 얘기하는 것이, 일본인들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그대로 듣는 게 되게 강하니까요. 우리처럼 제대로 따져보고 항의하고 조사하는 그런 것이 되게 약하니까요.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하는데 정작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일본인 것이죠. 왜? 국제노동기구라는 게 있습니다. ILO인데요. 이 국제노동기구는요. 일본이 전쟁 중에 벌인 강제노동은 ILO 협약 위반이다라고 이미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1999년부터 2016년까지 무려 8번이나 일본 정부에게 피해자들이 납득할 만큼 해결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권고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따를 필요가 없다, 따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꾸 부정해 온 것이거든요. 이것이 팩트입니다. 이런 걸 갖다가 선량한 일본 사람들한테 알려주면은 일본인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뭐야, 왜 이제 알려줬어?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일본 국민들, 일본 시민들한테 직접 접촉면을 많이 늘릴 필요가 있고, 일본인들이 모르는 이런 자료 같은 것을 우리만 보고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일본인들이 알고 일본인들이 판단하게끔 우리의 이런 자료를 일본어로 번역해서 적극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계속 제가 우리 사회에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일본 사회에 알려지지 않으니 정말 양식 있는 변호사라면은.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은 역사를 멋대로 한국은 계속 수정한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의하면요. 한국에 있어서 역사는 지금 한국의 논리에 맞도록 바꿀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설에 대해서 일본의 통치를 줄곧 반항해 왔다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조작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요. 2002년부터 한일 양국이 한일 역사 공동 연구를 발족시켜서 해왔는데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하면서 일본 측 연구자가 사실에 기반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측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수정을 요구하면은 한국 측에서는 한국에 대한 애정이 별로 없구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진전이 안 됐다는 황당한 궤변. 우리를 정말 상식 이하의 무슨 양아치 정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되겠습니까? 총평을 하겠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뭐가요? 일본 사회가 저런 황당한 인간이 초 엘리트 취급을 받으면서 일본 사회 전역에서 활개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와 박수치면서 듣고 그렇구나 하면서 우리의 입장 같은 것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우익화돼 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전 근대적인 일본의 모습,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싫다고 일본 열도를 탁 띄어갖고 보낼 수도 없고 우리가 이사 갈 수도 없고 계속 저 일본에 의해서 전근대적인 사회적인 모습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하니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형과 같은 입장에서 계몽하고 각성시켜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참,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노 아베! 그리고 우리 어떤 구독자분이 또 제안을 했는데요. 노 아베뿐만 아니라 투게더 일본인들을 우리가 관대히 품으면서 이웃나라로서 같이 잘 살아나가자라는 노 아베 투게더 일본인 이런 구호를 해볼 필요도 있다라는 그런 제안도 하셨는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람의 책을 보고 그 다음에 일본 혐한론자들 일반적인 사상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 사람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이 사람이 계속 얘기지만 일본사에서 동경에 맞지 않는 미국인, 그것도 백인, 그것도 미국 변호사,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인식되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의견을 많이 인용하고 따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책이라든지 이 사람의 사고를 보면 내가 한마디로 일본어를 가르쳐 드릴게요. 마네 라는 뜻이거든요. 마네 네 무슨 뜻이냐? 에휴 지들이 뭐 그렇지 뭐 에휴 지들이 뭐 어디 가겠어. 마네 여러분 우리 말려들지 맙시다. 이런 인간들한테 일본 혐한론자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해봤자 말려들지 맙시다. 제가 이 책을 구입한 것도 일본에서 가장 큰 기노쿠니아라는 서점인데요. 도쿄에 있는 이 혐한론 서적 코너는 구석에 조그맣게 있습니다. 전체 서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되게 적고요. 이것이 뭐 베스트셀러가 된다고 하지만 그쪽 분야에서 그 이상한 또라이들이 몰려있는 그런 책 분야에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 일본 전체적인 서적에서 베스트셀러는 말도 안 돼. 이거 읽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우리의 뭐 일베라든가 태극기 부대, 극우, 자기들이 극우가 뭔지도 모르면서 헤매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불과한 거거든요. 우리가 혐한론을 계속 얘기하고 혐한론을 비난하고 하면 할수록 일본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문제냐면서 이런 책을 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책을 살려줄 필요 뭐 있습니까? 이런 사람한테 인세 많이 받게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우리가 자꾸 산케신문을 인용해갖고 산케신문을 살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말려 들어가면 안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혐한론에 대해서 더 이상 일본 사회의 건전한 양식은 그런 걸 많이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이런 인간들한테 마네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마네 예 마네 뭐 집까지 뭐 그렇겠어 말려 들어가지 말지 라는 식으로 대범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은 제가 귀담아 들을 필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국방은 항상 현실적이어야 한다. 국방은 항상 현실적이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테마이다. 맞습니다. 자강 누구를 믿습니까? 부단히 우리는 우리의 실력을 키워서 국방력을 키워서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군사적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20세기에는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지내왔습니다. 21세기 글로벌 경쟁에서는요. 저마다 여유롭게 누구를 도와주고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자강!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